Good afternoon, ladies an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리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시장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홍현미입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인리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시장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한인리 양국 간 민간 분야의 기술 협력과 활발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의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시장 트렌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동안 2개의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Mr.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진 해양개발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나당 위디아모토 해양투자조정부 해상항해안전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다 야시의 해양수산부 에너지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다 미우타월 해양수산부 해양서비스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진석 한국해양대학교 협의체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리 디 아리아나 ASR SKK 미가스 플랜트 해체 협의체 담당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해리스 진학이 PLN EPI 담당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히자리 부리산토 림보 펄미나 페세로의 사업개발 담당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킴 펄테미나 EP BP 생산 담당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아마디 후디 펄티미나 홀루 에너지의 담당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사파드 합차 첼타 엔지니어링 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for your presence here.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한인리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시장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살라마시앙.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송명달입니다. 한인리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비즈니스 위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들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나남 위드야 모르 국장님과 리다 야세르 국장님, 해양수산부 이프타월 후다 국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관련 기업인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의 협력 관계를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그간 세계 경기 침체와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석유 가스 생산 플랜트 중심의 해양 플랜트 산업은 성장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랜트의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보면 기존 플랜트를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우리 서비스 산업 시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수교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2016년 해양협력 MOU 체결, 2019년 한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협력센터 개소,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MOU 체결 등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 플랜트를 국내 기술력으로 해체하고 인공 오초로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양국이 협력하여 해체 플랜트로 조성한 인공 오초 지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도네시아 해양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해양 플랜트를 인공 오초로 재활용한 성공 사례로서 인도네시아의 해양 플랜트 관리 정책에 또 해체 정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해양 플랜트 해체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양국의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최근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디젤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향후 FSRU 및 LNG 벙커링 등 해양 인프라 구축 및 기자재 산업의 재도약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조선 해양 플랜트 제조 및 서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기술력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사업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실시하는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컨퍼런스를 통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양국의 진정한 협력의 교두보가 되어 비즈니스 성과 창출로 또 더욱더 큰 협력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기 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마까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Mr. Song. Everyone, please give him a big round. 네, 송명달 실장님 감사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Honored 다음으로는 오진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컨소시엄의 위원장이십니다. 오진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진석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컨소시엄의 위원장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모두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하겠습니다. 예,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이 제가 갑자기 없는 말을 하더라도 통역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한인이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비즈니스 워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한 10여 년간 인도네시아와 많은 교류를 했고 여기에 앉아 계신 이런 분들과 또 앞서 보직을 맡으신 분들과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오늘 이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항상 우리를 KMOC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송명달 실장님과 또 인도네시아의 해양투자조정부의 나낭 위드야모토 very difficult name and 해양투자조정부의 리다 국장님 그리고 후다 국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2021년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MOU를 체결했고 2022년에 해양 플랜트 해체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계되는 기업과 관련자 모든 분들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 세계가 기후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남태평양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역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과 공간을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국가가 협력을 하면 아주 우수한 세계적인 파트너십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양플랜트 해체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CCS 산업도 저희들이 재활용 개념에서 양국 간의 발전을 시켜서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한국의 이러한 기술들과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협력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실시하는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시장 설명회를 기회로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 양국이 앞으로도 훌륭한 협력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Oh.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r. Rida Yas. 위다 야시알 에너지 국장님, Deputy for Energy of the Coordinating Ministry for Maritime Affairs and Investment. 해양수산부의 에너지 국장님께서 Congratulatory remark regarding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저희 미디어무프 항해안전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성명달 실장님, 또 남우진 해양개발국 과장님,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해양수산부 관계자 여러분, 양국의 관계자 여러분,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니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포럼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양국이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협력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명달 실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해양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은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지속 가능한 양국의 번영과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인니 해양 플랜트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는
이번 포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매우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성장 가능성을 증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저희가 이런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시장 설명회는 한인미 양국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될 것이며 향후 한인미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 would like to end my remarks by emphasizing that our 50 years friendship is 한인미 양국 외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또한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협력 관계가 더욱더 강화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양국 관계가 더욱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리다 야시에르 에너지 국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ast but not 마지막으로 미프타 후다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회사 서비스 국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명달 해양정책실장님, 한국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실장님,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 또 나무진 국장님, 해양정책 및 해양개발국에서 오신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인도네시아의 해양투자조정부 국장님, 해양투자조정부와 또 에너지 국장님, 또 한국해양대학교의 컨소시엄 위원장이신 오진석 교수님,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표단 여러분, 먼저 한국의 해양수산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설명회와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해양투자조정부의 1차관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직접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양국의 우정이 좀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입니다. 2023년에 저희는 더욱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와 또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KOCC, 그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해양 플랜트와 관련한 프로젝트 컨소시엄과 또 협력 센터를 통해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투 리프 프로그램, 해양 플랜트를 해체해서 인공 어초로 만드는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7년에 그 노력이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해양 플랜트를 해체하는 프로그램을 2022년에 또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강력히 협력한 결과 이러한 성공적인 결실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양 플랜트 해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또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해양 플랜트
노후된 해양 플랜트를 해체하고 이것을 인공 어초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좀 더 그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의 규제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the participation of all parties, especially the Ministry of Ocean, 그리고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Ministry for Maritime, 인도네시아의 해양투자조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서 저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업들과 연구기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가스 플랫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탄소 포집 저장 그리고 LNG 인프라, 에너지 저장 시설 등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교하고 저희는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KOCC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 우리가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everyone? Thanks for waiting. 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장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인리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시장 설명회는 세션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 플랜트 해체 및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개발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발표별로 15분간 배정이 되어 있고 5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사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TPLN의 두한톨 디렉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Development of Energy Transition Infrastructure, Mr. Rahmat will present. 다른 일정 관계상 이 발표는 시간이 조정되었고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발표자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next. This is before. Okay. 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린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제가 조금 빨리 나가야 돼서 발표 순서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PLN의 가스 연료 부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두한토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리 양국 간의 협력이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인리 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시장 설명회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 PNL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영기업부에서 작년에 PLN의 구조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PNL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전역에 전력을 생산하고 또 배전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앤 서브 홀딩이라는 저희가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국영기업부의 지원하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전력 분야에 있어서 하위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약
24기가와트 정도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는 단순히 전력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BNL은 인도네시아의 전력 공사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히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에너지의 단일 조달 기구로서 활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1차 에너지 조달은 그리고 BNL의 자회사와 BNL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렇게 전력이 저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좀 더 발전시키고 나가기 위해서 또 공급과 수요를 포인트로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통합 과정을 거쳤는데요. 단일 조달 기관으로서 1차 에너지의 단일 조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춤으로써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달 품질도 높일 수 있고요. PLN 그룹 산하 하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차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1차 에너지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탄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8,300만 톤의 석탄을 소비를 했고요. 저희 전력 생산량의 60에서 70%를 석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는 천연가스를 0.6 BCPF 그리고 LNG를 400만 톤 등을 소비를 하고 있고 또 리터퓨 연료 같은 경우에도 300만 킬로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차 에너지 종류는 바이오매스인데요. 올해 약 110만 톤의 바이오매스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세 개의 주요 연료를 1차 에너지로 쓰고 있고 매년 수백만 달러가 여기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저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저희 소비자와 또 고객사들인데요. 발전소가 있고요. 저희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탄한 미드스트림 액티비티, 즉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스와 LNG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파이프라인을 확실히 관리를 해서 LNG 수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넷제로 목표를 밝힌 상태입니다. 206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께서 2022년에 대통령 규정을 발표하셨는데요.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령을 한번 보시면,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석탄을 기반으로 화력발전소에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 생산은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중기적으로는 가스가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활용되기 전까지 임시 용량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또 20기가와트 정도의 규모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석탄을 대체할 깨끗한 화석연료의 가스가 기저 부하 역할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가 임시 용량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가널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저희가 영웅적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P&L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적인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장기적인 전력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신규 석탄 발전소의 취소라든지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든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0메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연료 발전소를 태양열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아니면 혼소와 같은 여러 대체 방안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60년까지 저희는 21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할 것입니다.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 PLN의 수요를 보겠습니다. 가스와 LNG 분야를 보면 12억 큐빅 정도가 되고요.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파란색은 국내 계약을 말하고요. 회색은 LNG를 말합니다. 현재 LNG 기존의 계약을 말하고요. 지금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LNG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향후에는 가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LNG가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스 수요가 2036년에 2배로 증가할 것이고요. 12억 큐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40년까지는 25억 큐빅이 될 것이고요. 2040년은 34억 큐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개발과 LNG 개발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의 모습인데요. 2012년부터 기존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LNG 시설인데요. 아론에 위치해 있습니다. FSRU 같은 경우에는 람풍, 지오바라, 지오사투에 3곳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작은 것은 발리와 아름털루에 있습니다. 2개가 더 있는 것이죠. 소규모입니다. 네, 여기고요. 여기가 람품이고요. 여기가 좀 큰 게 있는 것이고요. 좀 작은 규모는 고롬탈루와 발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기화 부분이고요. 여기 노란색 점을 보면 기존 가스 발전소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가스 연료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향후 협력 기회가 이곳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고요. 저희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 order to convert the yellow, the gas-fired power plant that's 노란색을 보면요. by LNG인데요. LNG midstream infrastructure. So we go through the clusterization. 저희가 클러스터화를 했습니다. 6개의 클러스터가 있고요. Kalimantan cluster, 칼리만 클러스터가 그중 하나이고 Sulawesi Maluku cluster, 슬라와시 말라코 있고요. North Papua cluster, and 북파푸아 그리고 남파푸아 그리고 누사 덴카라가 있고요. basically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develop some of the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or onshore storage FSRU 가스화 유닛을 개발할 것이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여기 기존에 가스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LNG를 활용할 수 있고요.
That's the first stage. So in that 1단계에서는 sense, 그렇게 할 것이고요. we 그런 need to 점에 develop, 있어서 some of the FSRU, some of the ORU, some of FSRU the 그리고 LNG 선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In the first stage, 1단계에서는 we will convert the 25 location 25개의 required like five standard 부지를 확보를 더하고 FSRU를 대규모로 구축을 하고요. seven or eight small FSRU, 그리고 7개에서 8개 정도 소규모 around 15 FSU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and 15개 정도의 제기화 유닛, 그리고 또 10몇 개 정도의 소형 LNG 유닛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다 완료하고 나면 no longer permitted to build the coal power plant. 화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가스 발전소인데 여기가 2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노란색을 완료하게 되면 This is the plan. 다음은 빨간색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저희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컨셉을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basically we want to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예정입니다. Could you explain? 네, 말씀드린 이 부분 이외에도 the gasification project. 저희는 가스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업그레이딩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And then also Bali. 또 웨스트 자바와 발리에서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중셀로와 타라칸에는 새로운 설비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스트 자바와 웨스트 자바의 FSRU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점진적인 개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만 여기 도넛 모양의 도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발전소의 수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숫자는 발전소 숫자인데요. 파란색을 보시면 파란색은 1단계 가스화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완료가 되면 2.6기가와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BBTUD 단위로는 1656 BBTUD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황색입니다. 34개의 발전소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약 3,485 메가와트 그리고 2,245 BBTUD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53개의 발전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성공을 하면은 또 다른 설비를 추가해서 건설하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씩 발전소를 구축하면서 이행을 할 생각이고요. 이것도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파트너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을 맺어서 효율적으로 제때 프로젝트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LNG 부피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량은 100% 예약을 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 여러 규제 절차들, 인허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KIO-RCC가 SKK-미가와 함께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저희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가스 재기화 인프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훌륭한 LN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연단에 서 계시면 저희가 Q&A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슬라이드 몇 장 좀 뒤로 가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고정된 플랫폼 중에서 노후된 플랫폼을 재기화 시설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Okay. The slide? It will take a minute. Sorry, this one. 네, 이 슬라이드인가요? 인도네시아에는 이 고정형 플랫폼 중에서 재기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조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 얼마나 있나요? 노후된 플랫폼 중에서 개조가 가능한 플랫폼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노후된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플랫폼은 웨스트 자바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측정했을 때 웨스트 자바와 수마트라의 수요를 측정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노후된 플랫폼의 가용성 그리고 PLN이 추측한 수요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발전소도 저희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좀 질문을 하자면 이쪽 부분에 노후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구축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수요가 많고요. 개수로 말씀드리자면 발전소 용량에 따라서 또 플랫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플랫폼을 재활용하고 또 재활성화한다라고 할 때 API의 설계에 따라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노후된 플랫폼의 경우에도 서비스 기한이 좀 연장되는 플랫폼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노후된 플랫폼을 개조해서 재기화 시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제 플랫폼의 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고정형 노후된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재기화 시설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이 이미 노후된 플랫폼을 개조해서 재기화 시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면, 그런 연구 자료가 있다면 저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d our next two speakers. 다음 연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니 발주 예정 해양 플랜트 해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는데요. Please welcome Mr. 이게르디엔 라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SKK 미가스의 ASR 및 해양 플랫폼 해체 워킹그룹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발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플랫폼 해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미의 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양 플랫폼 해체가 릭2 CCS, 릭2 LNG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K 미가스는 특별 TF입니다. 엑선모바일과 프로타미나 등등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업스트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오일 생산이 100만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자들은 연료와 가스 부분에 있어서 PLM과도 이런 점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 정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해양수산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회사에서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프로타미나와 협력을 해주신 기업들입니다. 2022년에 시범사업에서 함께 협업을 해주셨고 아타카 지역에서 함께 협력 사업에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체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플랫폼 해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활동입니다. 해체를 하는 기업은 또 EPCI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해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활동입니다. EPCI 같은 경우에는 기준도 알고 있고 어떤 엔지니어링을 해왔는지를 알지만 해체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이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설비의 지금까지의 조건 또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어떻게 해체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해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다양한 조건과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해체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해체를 통해서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체를 하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는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해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체와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체 활동을 규제하고 또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을 한번 보시면요. 정부 규제인데요. 2022년에 정부 규정번호 17번이 나왔고요. 또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마일스톤으로서 해양 플랫폼 해체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따라서 안전하게 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께서 이런 규정을 2018년에 이미 발표를 하셨고요. 2011년에 부처 차원의 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the cutting level of the platform. 플랫폼의 Usually we have, 커팅, based on the 절삭 SNI, 레벨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규제였는데요. 5 meters below the mud line. But based 머들라인 on the 밑으로 5m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미 이렇게 해체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규제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 5m까지 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다음에 파일럿 즉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because we know that we will not disturbing the sea channel. And then 해저 채널을 of course others we have the PTK. 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5m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Signed in the last month. 지난달에도 관련해서 서명이 된 규제가 있습니다. Lesson that we have in 저희가 last 5 years. 지난 5년간 수행해온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On the Korean Indonesian 평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35개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협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and maybe more. And then this is will 116개 중에 이렇게 협력을 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휴,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 유휴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was placing in the 플랫폼의 50% 이상이 북파푸아라든지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platform condition is already 플랫폼 조건이 한번 보시면 상태를 보시면 노후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20년 이상이 된 것도 있고 또 그 이상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해양 서비스, 해양 플랫폼으로서는 수명이 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관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플랫폼 해체 활동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해체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평가를 하는데요. 지표면 평가를 합니다. 이 플랫폼이 생산성이 더 이상 없다고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체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어느 지역에 이 플랫폼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육상과 해양을 모두 합쳐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15,000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126개 플랫폼에 300여 개의 광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당 100만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총 합해보면 3억 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6개 플랫폼이 이제 해체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플랫폼을 추후에 해체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한 화학물질이라든지 가스라든지는 다 제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재활용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기구가 정부 부처 산하의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완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 속한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정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물론 이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지난 3년간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하는 동안 이해관계자들과 탄탄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이 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을 제거를 하게 되면 재활용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리구트 리프 또는 리구트 CCS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ASR 펀드가 있기는 한데요. SKK 미가스가 2022년에 보고한 수치입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30억 달러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국립은행에 30억 달러를 적립해 놓고 있었는데요. ASR 펀드에 적립을 해 놓았습니다. 해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facility. We started to do a reserve fund from 2010. 2010년부터 저희가 이런 적립금과 관련해서 연구를 실시했고 평가를 했는데요. For the facility before the 2010, of course, we have 2010년부터 그런 활동이 평가 활동이 있었습니다. on our new procedures. 저희가 새로운 절차도 수립을 했고 SK 미가스에서 새로 수립한 이 절차를 한번 보면 이 펀드를 Let's say for example, for the field A who has a fund and then field B doesn't have a fund, but field B need more prioritize to do decommissioning. 우선순위화를 그 해체 예정인 플랫폼을 우선순위화해서 이 펀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What we do, why we do this one? Because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existing field that still have 기존의 a production, of course they can do a 발전소도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ASR 펀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규제도 어려운 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이해관계자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과 협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서는 아타카에서 했었던 시범 사업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ASR 펀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EOP를 그래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EOP, 엔드 오브 라이프에서 EOP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을 적극 제안하고 있는데요. CCS를 플랫폼을 기존의 해체 예정이 된 플랫폼을 CCS로 개조하기 위한 개조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비가 다 해체가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다 해체가 될 것인데요. 지금 보신 것은 비용 프로파일입니다. 보시면 오일하고 가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49% 또는 17%가 지금 첫 번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과 함께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탑사이드의 제거가 지금 파란색, 하늘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부분도 따로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KIORCC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이해관계자들과 MOU를 체결을 하고 상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그2 CCS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회사에서 이 해체된 플랫폼을 구매하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그2 CCS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그2 LNG 터미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NL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그2 리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가용한 기술을 다 활용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해체 프로젝트입니다. 향후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로 PHE, ONWJ가 있고요. 이 세 개의 플랫폼 폐기를 위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체를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ENI인데요. 2023년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연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계속 연료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여기에 SRF 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KIORCC와 즉 협력센터와 함께 예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룸바다 L&D입니다. 2024년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2026년에도 6년에 이제 실행이 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ASR 펀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SKK 미가스는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체와 저탄소 부분이 저희가 구축해 놓고 있는 6대 핵심 분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즉 CCS와 CCUS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2023년에 이미 관련 법안 2호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CCS와 CCUS와 관련된 대통령령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CCS, CCUS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 협력 과정에서는 규제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탄소 저장 잠재력을 한번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규모를 말씀드리면 122억 톤 정도가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즉 파르타미나와 엑선모빌이 스마트라 지역에서 이에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CCS와 CCUS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장소가 있는데요. 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CCS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CCS와 CCUS 잠재성 평가 프로젝트를 실시를 이런 지역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지역에서 했고요. 순다 베이징과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미국 사이에 이와 관련한 협력 프로젝트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엑선모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S, CCUS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CCS 산업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랙터가 즉 계약업체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이 절차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자에게 제안서를 받고 이 사업이 실행되게 되면 관련된 CCS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서는 CCS 규정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BOD를 승인합니다. 임업부에서 그리고 재무부에서도 자체 규정을 CCS와 관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절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당연히 이 사업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플랫폼 해체가 어떻게 CCS와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업스트림 오일과 가스 분야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사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KIORCC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시범 프로젝트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만바나디아 누그라하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에서 오셨습니다.
Good eve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경험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분야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인도네시아의 해양 플랜트 재활용 인공 어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국가들의 이전 사례들을 연구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국가 사례 중에 하나가 특히 성공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했던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루이지아나, 텍사스, 미시시피, 알라바마가 특히 성공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했는데요. 노후 해양 플랜트를 인공 어초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루이지아나를 예를 들면 루이지아나의 rig to reef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1986년에 시작된 것으로 약 363개의 플랫폼이 인공 어초화되었습니다.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서 텍사스의 경우에는 154개 정도의 플랫폼이 인공 어초화되었습니다. 루이지아나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이러한 노후 플랜트가 적극 기증이 되었고 이런 인공 어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루이지아나와 텍사스 이외의 다른 여러 주의 경우에도 보면은 상당히 큰 규모로 노후 해양 플랜트가 이제 기증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성공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이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발표에서도 들으셨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전 연사분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지도를 아마 보셨겠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시장은 거대합니다. 약 450여 개의 석유 시추 구조물들이 있고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구축된 노후된 구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비용입니다. 비용 문제가 있고 또 규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확한 규제 지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인공 어초로 전환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rig to reef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장점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호초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해양 플랜트 해체 및 인공 어초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SKK 미가스는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관리청인데요. 이 기관과 또 다른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타당성 연구를 했습니다. 이스칼리만탄의 동칼리만탄에 있는 이제 아타카 시설물에 대한 연구를 했고 자바 북동부에 있는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도 타당성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현물로 이런 구조물이 기증이 되었고 해양수산부가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2022년 11월에
진행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조사와 모니터링이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를 한 지 8개월이 됐는데 산호초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고 이러한 이제 해양 생태계가 서식지가 형성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Rig to Reef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이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2022년 말에 이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었고요.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저희 시범 프로젝트 그리고 모니터링 과정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1년에 2번씩 2023년부터 저희가 3년 동안 이 프로젝트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인데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 중에 하나가 좀 명확한 규제가 부재하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표준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 구조물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운영 회사는 이 시설을 해체해야 하고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정부가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해양 구조물을 운영하는 회사와 주 정부 그리고 환경청이 협의를 통해서 노후된 해양 플랜트를 인공 어초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구조물이 기증이 되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2024년부터는 새로운 규제를 좀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해양 플랜트 해체 그리고 이것을 인공 어초화하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K 미가스 등과 함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 Rig to Reef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KIORCC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첫 번째 세션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under the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개발입니다. 데비 푸트라 박사님께서 인도네시아의 let's give him a warm round. 릭2 CCS 사업의 잠재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Everyone, let's give him 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데비 푸트라라고 합니다. 저는 파르타미나의 업스트림 연구 기술 혁신 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해양 플랫폼을 CCS 설비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플랫폼을 CCS 설비로 전환하고 개조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주제에 관련해서 즉 인도네시아의 해양 플랫폼의 분포와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해체해야 할 유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례 연구를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 실시한 사례 연구입니다. 이 지도를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해양 플랫폼 분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전역에 포인터가 제가 좀 필요한데요. Okay, so we have from the 전역에 of Sumatra 즉 스마트라 북부 near Papua, 그리고 파푸아 지역까지 이렇게 군도에 해양 플랫폼이 분포해 있습니다. most of 이런 지역에 걸쳐서 분포가 되고 있고요. 자바 지역에도 있고요. 북서쪽이고요. half of the platforms are there 플랫폼의 절반 정도가 이 자바 지역에 있습니다. in the East Kalimantan. 그리고 이스트 칼리만탄에는 약 200개 정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And in terms of the statistics, 통계를 보겠는데요. small numbers of 4 legs. 폴렉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고요. 숫자가 작고요. 대부분의 플랫폼은 약 4분의 3, 즉 4분의 3 정도는 4레그입니다. 그리고 0.3% 정도는 8레그이고요. 18% 정도는 트리포드입니다. If you want to transport the carbon through 탄소를 탱커로 수송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송을 하게 된다면 약 4분의 3 정도는 수심이 약 50에서 100m이고요. 그리고 9% 정도는 20에서 50m 정도이고 수심이요. 그리고 0.5% 정도는 100m에서 150m 정도입니다. 이 설비의 연령, 즉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보면요. 약 50% 정도 이상의 설비가 20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쓰일 수가 있고요. 재활용에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넙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충분한 자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북해 기준으로 노스시 기준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Let's talk about the one which need to be decommissioned in short period of time.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체가 될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100개 정도의 유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중에 98%가 퍼르터미나에 속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앞으로 5년 안에 해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에 실시할 연구입니다. PHEONWJ라고 웨스트 자바에서 73개의 플랫폼이 유유 플랫폼인데요. 이것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리그트 리프 프로젝트가 이스트 칼리만탄에서 실시가 되었던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PHKT가 6개 정도 있고 스마트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플랫폼이 스마트라에도 있고 또 다수의 플랫폼이 자바에 있습니다. 해체를 하는 플랫폼은 CCS로 CCS 설비로 개조를 하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례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요.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의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이 사례 연구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PHEONWJ의 운영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바섬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고요. 운영은 서부, 동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339개의 플랫폼이 있고요.
이 중 일부 플랫폼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70여 개는 지금 유휴 상태이고요. 지금 유휴 상태인 플랫폼은 자바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 부분에, 지도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파이프라인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스 파이프라인도 있고 오일 파이프라인도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했는데요. 14개의 유유 플랫폼을 저희가 먼저 식별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오일 플랫폼이고요. 12개가 오일 플랫폼이고 나머지 2개가 가스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구를 하셨는데요. 가스 필드를, 즉 가스전을 더 선호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플랫폼 아래로 지금 유전이, 가스전이 있죠. 지금 화면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큽니다. 상부에 헬리덱이 있고요. 모노포드로 만들어져 있죠. 그 모노포드 밑에 3개의 덱이 있어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APNB입니다. 앞서 보신 것은 APNA이고요. 구조는 비슷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 구조물을 한번 보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CCS 설비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일필드 플랫폼인데요. 수심은 41m 정도로 좀 얕습니다. 1993년에 설치가 된 것이고요. 네,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보시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탱커선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조입니다. 수심은 43m 정도이고요. 저희가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구조물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구라든지 아직 영구적으로 폐쇄된 것이 아닌 그 일시적으로 폐쇄된 그런 광구나 구조물 같은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트리파드 그리고 모노파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정보는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면요. 가스 저장소입니다. 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모든 좀 리스크가 하나도 안 빼놓고 14개의 플랫폼의 레저보어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다 있습니다.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고요. 오일필드 같은 경우에는,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리 기계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석회암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암석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장소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페이존 높이를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있는데요. PSI 같은 경우는 최대 400, 최소 200 정도입니다. 유전 같은 경우에는 고압입니다. 고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지는 않은데요. 육상에서의 거리를 보면요. PLN 셀룰라 발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4개 플랫폼의 저장소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 곳이 64km 정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관련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기존에 파이프라인이라는 설비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운영 중인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또 육상으로까지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중에 소규모 파이프라인은 유휴인 파이프라인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데비 푸트라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양플랜트 협력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inal, 이제 we'll have Aditya Wardana. 마지막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PT 압차의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대한 발표입니다. 아디타 왈다나 요사파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orry, I'm not phoning you. What's next? Back, forward is okay. Thank you.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희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이 해양플랜트 협력센터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또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해양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PT 압차라는 회사는 2004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과 조달, 건설, 상업화, 운영, 유지, 보수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사업 분야는 재생에너지입니다. 풍력발전소, 태양열 발전소, 또 수력 발전소 부분이 저희 사업 부분입니다. 또한 가스 엔진 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풍력과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원과 함께 석유와 가스의 경우에는 이제 다운스트림 인프라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발전소 EPC 컨트랙터로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수력 발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마트라 북쪽에 14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고 인도네시아 동부에서도
수마트라를 포함해서 또 칼리만탄과 술라마시 등등의 지역에서 60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 발전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저는 EPC와 가스 엔진 발전소의 경우에도 각각 40메가와트 규모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약 20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매스 파워 2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또 건설하고 있고요.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2메가와트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스터디를 통해서 바이오매스로 갈지 PV로 갈지를 태양열로 갈지를 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디젤 발전소를 좀 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상풍력 기술이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해상풍력 단지를 보면 규모도 크고 더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꾸준한 해상풍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상풍력 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모노파일과 재킷 그리고 부유식 플랫폼 등등인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깊은 심해에도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상풍력 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이 한국 최초의 해상풍력 단지인 탐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이 건설한 것이죠. 현재 유럽이나 중국의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3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터빈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에 이러한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목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현재 재생에너지원은 에너지 믹스 중에서 한 2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력은 화력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인데요. 이제 디젤 발전소를 가스라던가 좀 더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 중에서 재생에너지원을 2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지역에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중에는 수력, 태양열, 또 지열 에너지, 또 풍력 에너지 등등이 재생에너지원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풍력 에너지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가스 인프라가 이러한 부분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광물부에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원을 예측하고 있고 저희는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한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약 240메가와트 규모까지 풍력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풍력 부분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약 6만 메가와트, 그리고 해상풍력 잠재력으로는 9만 4천 메가와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구현된 풍력 발전 그 용량을 보면은 154메가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능한 것의 한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이 계속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바발리 지역과 술라리아 지역의 경우에는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 모두 잠재력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앞으로 압차에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압차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한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자바발리와 엔살라바시 지역의 이러한 풍력 발전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열 발전과 풍력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상 풍력 발전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믹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해상 풍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상 풍력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대적인 해상 풍력 단지는 그 확장성이 좋고 또 용량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해상 풍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원을 일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해상 풍력은 보통 재생에너지원이 간헐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태양열과는 다르게 해상 풍력은 좀 더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재생에너지원 공급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해상 풍력 발전이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육상 지역의 토지 사용을 좀 최적화함으로써 우리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육상 지역에는 기존의 발전소가 많이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활용하면 그러한 이제 육상 지역의 발전소 건설에 활용되는 이제 면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인도네시아 해상 풍력 발전의 그 재정 상황입니다. 전체 투자 중에 44%가 해상 풍력에 투자되고 있고요. 10%는 이제 기획과 개발 단계에 투자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44%가 풍력 터빈에 투자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차에서도 이 재생에너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의 44%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풍력 발전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량으로는 저희가 우선 5메가와트까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규모를 5메가와트까지 그리고 5메가와트에서 20메가와트까지 또 20메가와트 이상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상한 가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지역화 계수라는 것이 활용이 되는데요. 파푸아의 경우에 가장 그 수치가 큽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개발사나 그런 생산 업체들이 재생에너지원에 투자를 꺼리는 업체들도 많은데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다양한 기관 그리고 관련 투자자들 그리고 한국의 해양수산부 등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관들이 또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섹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PLN하고 최근에 MOU를 서명했습니다. 2주 전에 MOU 서명식이 있었고요. 저희가 육상 지역과 또 해안 지역의 타당성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앞차의 자회사는 이미 또 MOU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1기가와트급의 해상 풍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자들과 함께 또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바와 발리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언제,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좋은 투자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플랜트 해체와 재활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여 감사드리고 모든 기관들의 지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MC 홍미연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